이게 뭘까요? 퍼즐이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성인이 돼서 애들 엄마나 애들 아빠가 되신 분들도 어렸을 때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이들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몇 개짜리일까요? 딱 보면 알죠. 해봤던 아이들은. 300개짜리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퍼즐을 해왔던 아이들은 이걸 자세히 봅니다. 어디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 이 그림을 맞추는 거구나. 크기가 340에서 250 어느 정도 크네. 그 다음에 반드시 보는 게 테두리의 숫자가 몇 조각이냐 이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장소가 필요해요. 방해받지 않을 장소, 방해받지 않을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조명도 좀 좋아야 돼요. 이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거기를 갔어요. 엎었습니다. 이렇게 엎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아시죠? 예, 겉면이 위로 나오도록 뒤집는 길입니다. 그때 뭘 해요? 아까 봤던 테두리를 찾아냅니다. 테두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면이 아무것도 없는 직선이든지 양쪽 면이 직선이든지, 그죠? 양쪽 면이 직선인 건 뭘까요? 모서리죠. 모서리. 모서리는 몇 개 있을까요? 지금 사각형의 그림에 4개 있죠. 모서리와 이 테두리를 먼저 맞추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부와 비슷합니다. 특히 제가 주장하는 SQ3R 방법 중에 S, 서브웨이에서 찾아야 되는 게 모서리와 테두리입니다. 자,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SQ3R 방식 중에 조사 마인드맵, 오늘은 일러두기 마인드맵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만들었던 미니 마인드맵입니다. 이 시리즈는 이어져 있으니까 전 시간을 못 본 분들은 이 화면의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I자가 보입니다. 그게 카드라 그러는데 전편들이 거기 나오니까요. 이 시리즈를 제대로 보시려면 전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제가 하는 이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실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인드맵을 직접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아이일 수도 있고 뭐 수험생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퍼즐 맞출 준비 되셨죠? 교과서의 퍼즐을 어디 한번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과학입니다. 과학의 일러두기예요. 일러두기 마인드맵을 하자는 건데 일러두기가 사실 퍼즐 맞추기입니다. 과학이라는 이 책은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대단원 도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쪽으로 중단원이라는 가장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를 하고요. 대단원 마무리를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도우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원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지가 몇 개인 마인드맵이 필요할까요? 자, 마인드맵을 해보죠. 마인드맵의 시작은 언제나 중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귀퉁이, 끄트머리부터 씁니다. 전체부터 보는 거예요. 바로 자세한 점, 영어로 디테일이라는 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부터 보고 전체를 계산을 해야 돼요. 전체 몇 개의 주제가 있느냐, 몇 개의 귀퉁이가 있느냐. 6개가 있었죠. 그래서 6개의 주가지를 가지고 있는 마인드맵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죠. 대단원 도입. 대단원이 있는데 대단원에 대한 소개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제목이 있고 어떤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한 단원의 학습을 시작한다. 단원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퍼즐 맞추기를 하니까요. 어떤 사진이 나온다. 또 큰 사진이 있으니까 작은 사진이란 말도 나오죠. 뭘 할까요?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죠. 대단원의 스타트, 전체를 시작하는 거죠. 어떤 큰 사진이 있고 작은 사진이 있어요. 도입글인데 내용을 상상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보여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되죠. 보이는 대로 적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규칙성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중단원이네요. 학습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다양한 학습 내용을 만나게 된다. 각 중단원은 수업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분량을 활용하였다. 아까 보니까 1이라고 쓰여 있는 게 대단원이고 1-1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중단원이다 이거죠. 그 안에 또 다른 주제가 들어가네요. 어쨌든 뭐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도 설명은 조금뿐이 없네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다. 수업 시간을 고려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것뿐이 없어요. 이 소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작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죠. 열려라 과학, 쉽고 친절한 내용 설명, 탐구 활동, 이것만은 꼭, 자료실, 세상을 바꾸는 과학.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것만은 꼭 괄호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기네요. 여기서 또 복습이네요. 자료실,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보충 심화 자료. 예전에는 보충 심화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7차 교육과정. 좀 더 공부하자는 얘기네요. 세상을 바꾸는 과학. 전체적으로 연결된 다른 지식들이죠. 소단원에 이렇게 전체 과학의 문을 열어주죠. 실생활이 있고,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고, 토의가 있고, 실험이 있고, 자료가 있고. 이건 나열 방식입니다. 대체로 마인드맵은 저렇게 뒤에 오는 것들이 앞에 속했다는 건데, 지금 구조화가 아니고 내용이 많아서 나열로 한 거죠. 이제 꼭 알아둬야 된다. 각 소단원은 2, 3개 문항으로 그 문제, 아까 괄호 같은 거 나온 거, 그 자료실에서 보충 심화했고, 세상을 바꾸는 어떤 토의나 글쓰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네요. 핵심 콕 정리 노트 이렇게 돼 있네요. 핵심 콕. 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아, 이거 문제 푸는 거구나. 핵심 콕. 배운 내용을 요 정도면 표현이 된 거죠. 그 다음 대단원 마무리네요. 개념 확인하기, 개념 적용하기, 과학 창의성 기르기, 개념 확인하기, 적용하기, 과학 창의성 기르기. 이건 다 옮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도우미, 용어 좀 더 알아보기, 인터넷 활용, 연결학습, 과학자. 대체로 이런 걸 잘 안 보이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안에 읽을 거리가 많아요. 이걸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보잖아요. 그럼 상당히 익숙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걸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다. 용어가 나온다. 더 알아보기죠. 돋보기 하나 있는데 인터넷 연결해서 하고 연결학습, 그 다음에 과학자들. 사실 자기주도학습 도우미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안 보게 돼요. 왜냐면 공부할 때 뭐 시험 문제는 여기 안 나올 것 같고 뭐 이래갖고 건너뛰게 되는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걸 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을 전부 깊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6개 조각의 퍼즐을 맞췄어요. 대단원, 중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자기주도학습 도우미.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작은 조각들을 맞춰 나갔죠.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과학이 책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죠. 이걸 뭐 하라고요? 이것을 부모님 앞이나 파트너 앞이나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삼촌 앞이나 뭐 사촌 앞이나 고모 앞이나 이모 앞이나 우호적인 사람들 앞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자, 발표하는 요령입니다. 3단법인데요. 먼저 주제의 선언, 그 다음에 주제의 내용, 그 다음에 주제의 재선언입니다. 1. 주제의 선언. 지금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과학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제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 내용은 첫 번째는 언제나 무엇인가로 짚어주세요. 지휘봉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필기구 같은 걸로 이걸 북스탠드 같은 데 올려갖고
하는데 짚어주면 굉장히 더 정중하고 본인도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과학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자기주도학습, 도우미 이렇게 6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단원은 대단원의 시작 부분, 거기서 큰 사진이 나오거든요. 첫 장에.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작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작은 사진은 학습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옆에 도입글들이 있는데 이게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6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주제의 재선은, 오늘 저는 중학교 2학년 과학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주제의 재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청해줬던 분들이, 이것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중간에 절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가 유치하게 보이고 그래도 그대로 두고 끝까지 지금 다 들어야 돼요. 중간에 그거 아빠가 잠깐 참견해도 될까? No! 결코 하지 마세요. 애들이 발표할 동안에는. 완전히 다 끝내고서 질문 받겠습니다. 그때 시작하십시오. 질문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선, 인정, 후, 반론, yes and but입니다. 여기서 설마 애들을 막 모욕하고 이걸 발표라고 했니? 참, 이런 소리 할 몰상식한 부모는 안 계시겠죠? 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우습게 보는 장난치는 분도 안 계시겠죠?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결코 두 번 다시 이걸 안 합니다. 부모 앞에서 결코 학습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바로 반항화가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애를 모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선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 참 좋았어. 책이 그렇게 생겼구나. 아빠는 처음 알았어. 엄마는 처음 알았어. 할아버지 처음 알았네.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아빠도 오래전에 배웠어. 몇십 년 전에 이걸 배워갖고 잘 기억이 안 나서 틀릴 수도 있는데, 아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편안하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편안하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애가 무엇인가를 발표하려고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꺼내야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기억도 다 꺼내야죠. 나중에 말이 안 되면 막 답답해해요. 말이 안 되면. 왜냐하면 자기 언어 체계를 다 뒤흔들어 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거를 체크가 됐다. 그러면 또다시 얘가 그 책을 보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 또 관찰, 또 관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책을 여러 번 보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과서가 굉장히 익숙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나 집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단 두 쪽에 일러두기, 이것의 효과는 아주 놀라워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분들이 차례를 먼저 보라 그랬는데 차례를 봐봤자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마인드맵으로 직접 해보세요. 차례에 생명력이 부여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 대체적으로 대단원이 6개나 7개로 한 학년에 구성이 되니까 한 학기에는 3개나 4개를 다룹니다. 어학은 달라요. 외국어는 12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학기에 6개, 다음 학기에 6개 이렇게 주제가 되는데, 과학이나 이런 건 6개나 7개하고 4개도 있고 3개도 있어요. 그 구조를 알게 됩니다. 모든 단원이 비슷하게 생기구나. 그리고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어 다르고, 수학 다르고, 사회 다르고, 과학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 7차 교육과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알면 더 좋은데, 어디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 과학은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생물, 두 번째는
어떤 사물과 에너지, matter and energy를 다루는 물리, physics죠. 그 다음에 그 사물과 에너지들이 형과 질이 변환하는 걸 추적하는 학문, chemistry, 화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왜 지구과학인가 하면 지구와 우주를 다 다뤄요. 천문학까지 다루는 걸 지구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지구 쪽에서는 지구의 안쪽과 지구의 표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 밖에 있는 대기권까지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지구와 이 태양계 우주에 대해서 다루는 게 지구과학. 이 4대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4대 영역이 당연히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과학을 꿰뚫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과학에서는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쫓아가는 건데 먼저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용어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호를 줘요. 이거가 거의 대부분 대단원의 첫 과에서 이걸 다룹니다. 그 다음에 눈을 좀 예쁘게 그렸죠.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표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다이어그램,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보여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 과학책을 받으시거든 여기에 실험이 몇 개가 있느냐, 실험의 이름은 무엇이냐,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아직 모르겠죠. 끝나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저학년일수록 직접 하는 실험이 많아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들,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좀 추상적이 된다는 거죠. 이번 학년은 실험이 몇 개 있느냐,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실험에 들어가는 각종 도구들이 있어요. 현미경 같은 게 있어요. 현미경에 무슨 렌즈, 무슨 나사, 이건 이때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과학은 생물과 물리와 화학과 지구과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을 공부하는 요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어와 기호 그리고 관찰과 실험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기회에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수학은 6대 영역이 있고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이 있고 사회는 3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공부하는 방법과 중점으로 찾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구성과 특징 6개의 퍼즐 맞추기를 해봤고요. 물론 다른 학년 것도 다르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4개짜리 주제들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수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제가 6개는 이미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4개짜리 주제, 8개짜리 주제, 또 이것을 PDF로 만들어서 또 올려갖고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은퇴해서 시골에서 이런 저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촬영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또 도네이션, 어떤 기부하실 분들도 찾고요. 그런 정보를 제 동영상 설명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충남 예산 꽃밭들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